그렇다. 난 마스크걸이다. 세 개의 이름, 세 번의 인생, 세 번의 살인. 주인공 김모미의 인생을 그린 마스크걸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을 보면서 느낀 여러가지 생각들, 작품 뒤에 숨어있던 각종 비하인드, 또 원작과 어떤 점들이 달랐는지 싸그리 확인해볼게요. 저 모미 씨를 사랑합니다. 아이 시대로. 이번 작품에서 주인공 김모미를 연기한 나나, 고현정, 신인 배우 이한별까지. 먼저 이한별은 직장인과 BJ, 이중생활을 하는 김모미 A를, 나나는 성형수술로 변신에 성공한 쇼걸 아르미를, 고현정은 수감 후 복역살이를 하는 김모미 C를 각자의 스타일대로 정말 인상깊게 연기합니다. 제작진들은 실제 이 김모미의 배역들을 시간 순대로 김모미 A, 김모미 B, 김모미 C라 불렀다고 하죠. 사실 이 작품을 보기 전엔 이 둘의 싱크가 좀 아쉽다 생각했지만 이 작품을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확 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길을 끈 건 신인 배우 이한별의 김모미. 진짜 웹툰에서 그대로 튀어나온 것 같은 싱크로. 저 왜 만지세요? 지금 제 엉덩이 만지셨잖아요. 제가요? 아, 꿈꿨어요? 원작 속 독보적인 외모의 김모미가 정말 현실로 튀어나왔는데, 김용훈 감독은 이 김모미 A를 찾기 위해 모델 에이전시까지 수소문했고, 이때 우연히 프로필 접수 직원의 모니터를 보게 되는데 바로 이 화면에 이한별이 보였다고 하죠. 그렇게 이한별은 약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운명처럼 김모미 A를 맡게 됩니다. 마스크 거리라고.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 뭐야? 그리고 김모미 B를 연기한 나나가 연기했던 이 명장면. 실제 대본에 이 장면은 웃는다라고만 써있었는데 나나가 이렇게 소름돋는 연기를 보여줬고, 이를 본 김용훈 감독은 와 진짜 미친년이네 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추가로 마스크걸의 댄스 장면, 이 장면은 모델 지지안이 첫 장면에서 귀여운 춤을 보여준 어린 모미는 아역 배우 이하린이,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린 고등학생 모미는 늘 궁금했다. 엄마는 예쁜데 아역 배우 하주애가. 그렇게 총 6명의 배우가 김모미의 인생을 완성시킵니다. 이번 작품 속 이렇게 신들린 연기로 주호남에 빙의했던 안재홍. 아리가또 레미짱 프레젠토 요이시테 쿠레타노. 야, 이렇게 엄청났던 인생 연기 덕에 혹시 이게 안재홍의 은퇴작이 아니냐라는 드립까지 등장했는데, 안재홍은 주호남을 연기하기 위해 탈모 분장, 또 10kg까지 증량하며 싱크를 마쳤고, 대본에 있던 한국어 대사를 일본어로 이렇게 급 변경해버리는 애드립까지 보여줍니다. 그렇게 나온 장면이 바로 이 장면. 저 모미 씨를 사랑합니다. 아이 시대로. 정말 원작의 주호남을 완벽하게 소화했던 것 같고, 또 새롭게 태어난 K 하비에르 바르뎀.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녀는 어디 있는지 말하라 했더만 쓰잘데기 없는 소리만 주렁주렁. 김경자를 연기한 염혜란 선생님의 연기는 그냥 모든 씬이 명장면이었다. 이번 마스크걸의 진정한 MOM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엄마다 내가 죽기를 바랬잖아. 아니라 개참면이 내 새끼를 열어거라. 이 연기력은 너무나도 완벽했지만 다만 아쉬웠던 건 꽤 공감되고 몰입되었던 초반부, 모미에 따르게 접근하며 긴장감이 팽팽해졌던 중반부에 비해 이 후반으로 갈수록 단순한 납치 살인범이 되어버리는 느낌. 이 극을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 점점 평면적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웠고, 이로 인해 결국 우리가 아는 심파 엔딩, 다소 클리셰스러운 결말로 끝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웠고요. 성형을 성공적으로 마친 2부의 김모미 B. 원작에서 모미는 다양한 남자친구들을 만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딸을 임신하게 되는데, 원작에서도 누가 미모의 아빠인지 자세히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에선 2부의 이야기, 웹툰에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했던 성형 이후 김모미 B의 스토리가 거의 통편지 수준으로 날아가 버렸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 모미와 강제로 사랑을 나눴던 주호남이 모미를 임신시킨 건가 싶은 떡밥이 등장합니다. 나 임신한 것 같아. 진짜? 누가인데? 혹시
그리고 이 떡밥은 모미에게 복수심을 가진 인물, 그러니까 김경자가 자기 손녀란 사실을 모르고 손녀딸인 미모를 죽여버리겠구나 라는 반전 요소로 등장하나 싶었으나 결말에선 여기에 대한 어떤 묘사도 한마디의 설명도 등장하지 않았죠. 정리해보면 사실 이 김미모는 주호남의 딸이 아닌 원작처럼 성형우의 모미가 만난 여러 남자 중 누군가의 딸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작품의 시점들을 디테일하게 확인해보면 주호남이 실종된 날은 2009년 10월. 이후 주호남의 엄마 김경자가 주호남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고 용의자인 마스크걸 김모미를 찾기 위해 택시 기사까지 하게 됩니다. 김경자의 택시기사 자격증 발급 날은 와, 이거 자격증 딴 지 오래되셨네. 2010년 4월 17일, 즉 주호남이 실종된 날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상황. 이후 김경자는 결국 모미를 발견하는데 보통 임신 6개월 차 임산부들의 배를 보면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확 눈에 띌 정도로 배가 불룩 나와 있는 모습이지만 이때 김모미는 전혀 임신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 그럼 오늘 저녁부터 다녀보고 연락드릴게요. 꼬박꼬박 보고해라잉. 들어가서 얘기해. 그 여자 너 찾으면 죽일 생각이야. 그러니까 김경자가 김모미를 잡았을 땐 임신을 하지 않은 상태, 즉 주호남의 애를 가지지 않았다는 걸 예상해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모미는 제발요. 곧 데리러 올 거예요. 좀만 맡아달라고요. 그것도 못 해줘요? 엄마에게 갓난아기 미모를 맡겼기 때문에 모미는 09년 10월 주호남에 의해 임신된 것이 아닌 원작의 내용처럼 성형 이후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2010년 초중 만난 다른 남자를 통해 자신의 딸 미모를 임신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스크걸의 김용훈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모미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건 아버지가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아서였다. 뒤이어 주호남의 엄마인 김경자에 대해 어떻게 보면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게 김경자에겐 가장 큰 비극이라 생각했다 라고 밝히는데 사실 작품 속 디테일과 이 감독님의 인터뷰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감독님 디테일 자다가 그냥 건너뛰신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엔 원작의 내용과 같이 시기상 이 미모의 아빠는 모미를 스쳐 지나간 남자 중 한 명이 아닐까 싶지만 사실 이 작품에선 아빠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닌 엄마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딸의 존재, 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엄마의 존재가 가장 중요했기에 앞서 감독이 밝힌 인터뷰의 내용처럼 아버지가 누군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에 중점을 뒀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떤 하나의 틀로 규정해서 보기보다는 열어두고 보시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작에서 모미를 사랑하고 동시에 혐오했던 주호남, 이 모미를 갖지 못한 주호남은 모미를 해픈 여자라 욕하고 모미가 술에 쩔어 알몸 방송을 한 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렇게 자위 행위를 시전했는데 드라마에선 이 장면을 굉장히 순수하게 이렇게 모니터를 가리기도 하고 이후 모미의 과오를 덮어주기 위해, 그러니까 모미를 위해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네, 원작에선 모미가 직접 이 헨스를 살해하고 그 시체도 본인이 처리하지만 드라마에선 이 둘의 몸싸움 끝에 결국 내진탕이 발생했고 모미를 도와주려던 주호남이 살아있던 헨스를 엉겁결에 살해해버리는 이 미친 명장면까지 등장하죠. 또 주호남은 찌질한 모습으로 모미에게 너가 함부로 몸을 굴렸다라고 말하다 칼에 찔려 죽었던 원작과는 달리 강제로 모미를 덮치려다가 사망하죠. 다음으로 원작에 등장했던 김춘혜, 둘은 원작에서 또한 같은 처지,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전부 뜯어고치며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인물로 그려졌고 이렇게 둘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춘혜는 경자에게 모미를 진짜 넘겨버리려고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미는 춘혜를 기절시키고 자신의 모습과 똑같이 분장 후 경자에게 넘기며 결국 경자의 총에 맞아 살해당합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선 반대로 누구보다 서로의 인생을 잘 알고 있는 두 인물이 논팽이였던 최부용으로부터 모미에게 복수하려는 경자로부터 서로를 지켜내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결국 춘혜가 모미를 대신해 총을 맞게 되었죠. 또 원작에서 모미의 집안은 부유하고 아버지는 대학 교수라 설명되지만 드라마에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설명되고 그 집 애비는 집에 없어? 그 집 양반 오래전에 자살했습니다. 또 원작에서 모미는 딸을 하찮게 여기고 자신의 엄마한테 딸을 버리기도 미모가 있는 집에 남자를 데려오기도 했지만 드라마에선 모미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 어쩔 수 없이 딸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결국 자신의 모성애로 인해 감옥에서 탈옥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네, 원작에선 이 탈옥을 하는 이유조차도 망가진 자신의 얼굴을 고치기 위해 재수술하기 위해 탈옥하는 미친 여자로 나오고요. 이밖에 엔딩에선 딸에 대한 모성애가 폭발하며 할머니와 함께 미모를 구해내지만 원작에선 미모의 하나뿐인 친구 예춘이 혼자 미모를 구출하고요. 마스크걸 원작을 탄생시킨 두 명의 작가, 스토리를 만든 매미, 작화를 담당한 희세 작가의 이름은 이 경자가 사는 마을의 주소로 깨알같이 등장합니다. 진일군 매미의 피셀이
23-7이요. 사실 7부작으로 짧게 제작된 이번 드라마의 특성상 이 방대한 원작의 스토리를 모두 담기엔 굉장한 한계가 있다고 느껴졌는데, 원작에선 각종 사회 문제들이 다양하게 등장하지만 이번 작품엔 외모 지상주의에만 포커싱된 부분들이 많았고, 이로 인해 등장인물들의 입체적인 매력, 원작의 풍성했던 깊이가 조금은 떨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전 원작과 드라마 둘 다 재밌게 본 쪽에 가까웠지만 더 재밌게 봤던 원작에 비해선 다소 용두사미식 결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마스크걸의 매력 자체가 만화를 보는 내내 굉장히 찝찝한 심연 그 자체의 느낌, 등장인물 모두가 하나같이 기괴하고 깨림칙하다는 점, 이 각자 치명적인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 이 모든 캐릭터들의 특성, 또 원작의 방대한 스토리들을 짧은 7부작 안에 때려 넣으려다 보니 원작에 비해 살짝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재미와 아쉬움이 공존했던 마스크걸, 간만에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고 정말 볼만한 수작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원작까지 꼭 보시길 강력 추천드릴게요.